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심각한 이야기라도 즐겁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방송 몰라수다 북한수다 16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화선 씨, 우리 화선 씨가 개인 사정으로 녹화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이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네. 프라이봇이라고. 프라이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주선아 기자 하는 그 남과 북의 두 여자. 예. 그 1회에 보면은 뭐 젊었을 때 여성들한테는 무슨 가슴이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성국 씨는 저번에 저희 500만 돌파 그 평창에 놀러 갔을 때 지금 가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성국씨? 아니 평창 가슴이 주제어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래요? 평창에 저희 놀러 갔을 때 보니까 휴게소에서 이제 화장실 가면은 제일 안쪽에서 소변을 보시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요. 자, 오늘의 주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진짜. 그러니까 탈북할 때는 이제 내가 대한민국만 가면 바로 잘 살 수 있어. 막 자신감에 불타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자신감이 확 떨어졌다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살아가는 것은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하게 되고요. 그건 앞으로도 영원할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시그시 대처하고 임기응변만 있으면 되는 거. 북한에서 우리 반짝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뭐 당에 충실하지 않아도 충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남들이 2번 박수 칠 때 3번 박수 쳐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언젠가도 방송에서 성국 씨가 한번 이런 거 어필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하니까 내가 당에서처럼 뭘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대주지 않아도 여기서는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초이스하고 결정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 자신감을 얻는 원동력인가 뭔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필요성 항상 있어요. 제거 만화 노동신문이요. 네. 예, 거기 보면 이 말한 내용이 있어요. 이야, 요 와중에 또 자기 홍보를 하는 놀라운 센스 좋습니다. 베스트 더전으로 승격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잠깐만.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 아니 근데 저도 북한 사람인데도 그걸 봤는데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생동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 생활을 걸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동지감. 우리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림책이잖아. 만화책이죠. 만화책인데 네. 북한에서는 이거 애들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 누구를 애치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국 씨 때문에 그림책을 봐야 하네. 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구나. 말투도 그렇고. 그 TV로 보는 그 애니메이션식 그런 만화가 아니라 이 그림책이 왜 그 한국 영화에서랑 보면 어른들이 왜 그 그림책 방에 들어가서 막 라면 먹으면서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그림책 보는 거 왜 보나 했더니 막 그 이상한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달라요. 좋은 거. 그게 용어가 좀 다르네요. 만화책하고 그림책. 이제 한국에서는 그림책은 정말로 아동용 그림만 있고 글자 몇 개 없는 거고 글그림 같이 있는 건 보통 이제 만화책이라고. 네. 결국은 노동신문이 베스트로 올라서 자신감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신감이 맞아요. 그래서 이자처럼 그런 제가 생각할 땐 북한에서도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있죠. 네, 근데 그 방법을 흉내내려 하니까 그 사람만큼 흉내가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 사람만의 방법이 있는데 자기만의 한국에 와서도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가 빨리 찾는 게 일단 그 흉내내다가 보면 자기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감.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또 18금이 나오는데 여자들이 가슴은 자신감이다.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걸 남자가 가슴이 자신감이요. 흉해. 살인이다. 예. 가슴이 자신감이다. 예, 근데 그걸 북한에서는 전혀 아예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 양강도 만몰란 거예요? 저는 그냥 북한에 있을 때 자신감이 내가 장사를 해서
진짜 버풀이인 돈이라도 빨간 돈주머니에 배 불룩하게 나왔을 때 그 돈주머니를 내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현찰. 이건 이제 본전 빼고 얼마 떨어지면 내가 얼마가 그럼 그때는 정부에서 너 이거 해라 이거 시키지 않아도 이 돈이면 내가 알아서 국경이가 물건을 넘겨서 팔면 되잖아요. 그때 돈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슴이 뭐 진짜 라인이 좋다 해서 자신감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아 여성들이 이렇게 진짜 라인이 있는 것도 진짜 보기 좋고 그런 분들은 되게 보게 되면 이렇게 탁 이미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 자신감이 많네. 저희는 북한에 갈 때 제가 볼 때 지역별로 물론 그게 자신감도 맞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북한에서는 보면 여자들이 예쁘고 멋있으면 자신감 있고 멋있었어요. 잘 나가고 남자들한테 막 실리고 뭐 그랬어. 물론 뭐 좋은 직업도 생기고 과거는 어떻든 둘째치고 막 일단 자신감이 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볼 때 너무 많아. 일단 너무 많고 그러기 별 의미도 없고 있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리고 기본은 실력이 기본 능력인 것 같아. 그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자신감이 그게 자신감이고 근데 그 자신감도 있는 사람 보면 되게 겸손하고 소박한 것 같아. 말하는 거랑. 그게 진짜 자신감이야. 겉멋이 들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송국 씨 말했잖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자신감. 근데 그것도 보면 담배 피울 때 속으로. 진짜 저희가 아갔을 때나 진짜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그 지금도 예쁜 여자들이 먹히는 그런 프로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처럼 이쁘면 다 먹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나는 남자나 여자나 있잖아요. 이게 첫째예요. 북한도. 그리고 저희도 인물도 조금씩 저희도 이게 장사할 때 보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저 주소나 지자랑 한다고 하겠는데 우리도 이제 아줌마가 돼서 장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목차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차에 매달려요. 그럼 꼭대기 남자들이 이쁜 여자만 손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손에 땀 나. 예. 그렇죠. 그리고 기차칸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얼굴 있고 이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삐비고 해서도 끼엄질을 안 해요. 끼엄질이라는 게 이렇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막 이러겠는데 북한 남자들은 있잖아요. 북한 운전기사들도 같아요. 차를 탁 세워두게 되면 사람들이 와 오르잖아요. 남자들이 오르는 것 같고 뭘 안 해요. 근데 여자들만 오르면 미친 갔나 12갈라를 불어요. 지는 그 여자 몸에서 태어나가지고도. 그래 보게 되면 항상 차 탈 때랑 보면 같이 장사하는 여자들끼리 차야 되고 저는 항상 적지함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리는 차에서도 그래도 예쁜 여자한테 손을 내밀어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예 약간 그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 아직은 내가 젊었구나. 근데 그거는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경우고 아니야 그거 하니까 할 얘기 진짜 많아. 북한도 있잖아요. 그래도 돈 있는 여자들이 자신감이 많아요. 이제 동반되면 그 육체적 건강 상태와 건강미와 돈까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근데 진짜 지금 기차설이하고 차설이 하니까 그 기차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여자가 들어와요. 조금 괜찮네. 그럼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여기 배낭 놓고 안 써. 네, 맞아요. 남자들 그래요. 진짜 이쁜 여자 왔어. 안쪽에다 창문 옆에다 자리 여기 안 써 여기. 예 맞아요. 이쁜 여자는 안쪽에 좀 덜 이쁜 여자는 길 옆에 배낭 놓고 안 써.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확실히 들어올 때 보면 뭐 들어오고 행동 거시하거나 여성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돋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서리 얘기는 기차 서리는 기차 몰래 타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차든 보리차든 서비차든 그러니까 북한의 대중교통이 기차인데 전기가 안 오니까 보리차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기차를 못 가고 너무 느려서 연착되니까. 근데 그러면 차로 가야 되는데 차가 비싸니까 돈벌이가 있을 목적이 있을 때나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보리차 타지? 버리가 되는 버리를 목적으로 개인 셔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미녀들은 항상 그 존중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기본은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자신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만나보면 이제 가슴속에 만나서 이렇게 쓱 얘기하다 보면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꽤 돼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 보니까 자신감이 있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뭐 핸드폰 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자들은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있어. 자기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있는데 그냥 오늘 내가 요 고정 프로 하고 나가다가 이제 또 이게 용원이 갈지도 모르고 언제 막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게 말이지. 욕먹지 않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자신감이 조금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분은 완전히 칼같이 정리하고 공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멋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정착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이제 탈북자인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지가 이제 11년 차 정도 됐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몇백억이 넘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예. 최고로 네, TV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네. 예. 그 환경부터 청진 분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최고로 성공한 탈북자네요. 예, 예, 예. 네. 엄청나게 큰 회사들도 가지고 있고요. 주식회사들고요. 이제 그분을 만났었는데 부부가 함께 왔어요.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와서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 마트 있잖아요. 네. 마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자신감을 말씀드리니까 그분의 그 두 분의 자신감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마트를 했는데 마트를 청소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아침이면 나와서 물건 내지라고 청소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마트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다 파는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줌마 나에게 뭐 100원짜리 뭘 하나 달라 그러면 그걸 달라다가 띄워다 주고 이렇게 가게를 시작해서 그 가게를 시작하는 것도 친구한테서 돈 1,000만 원 꾸고 자기 그 집 보증금 했던 그 집 보증금 1,000만 원 빼고 또 남편 그 이름으로 대출을 또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 4,000만 원 2,000에 뭘 해서 물건값까지 해서 4,000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거를 7개월쯤 운영했을 때인데 4,000에 접수한 거를 어떤 동네에 있는 다른 분이 와서 그 아들이 그 살림을 시작했는데 아들한테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싶으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해서 8,600에 팔았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예. 권리금 받고 파신 거죠. 예. 네. 그 8,600을 받고 또 새로 그 입주되는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슈퍼마트 하나 있는 거를 딱 어떻게 동네 다니면서 봐가지고 그걸 견줘서 그거를 8,600에서 번 돈으로 5,000원을 두고 접수 받아서 그거를 9개월 만에 3억 6천에 되팔아서 또 되파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쵸. 그 가격을 받은 거죠.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답니다. 아침 새벽에 밤늦게까지 물건을 받고 또 하고 또 개수 줬고 해서 저는 그 과정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두 부부의 자신감 정말 놀랐어요. 안 된다는 법이 없다.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꼭 길이 있으니까 무엇이든 나는 처음에 저를 보고 대한민국 분들이 와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나요? 열심히요? 그냥 밤늦게 자고 아침에 깨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열심히 맞다고.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미타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는 부부가 또 있다면 하려고 한다는 그 자신감만 있다면 뭐든지 한다. 나는 지금 여성들이 뭐 우리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있다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상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면 물건을 사는 거로 하는데 날 좀 부러워하라고 자랑 좀 할게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나는 부동산 쇼핑을 해요. 나 입은 거 보세요. 네. 누가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송중기가 입은 걸 입었는데요. 아니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렇지 누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근 씨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성분이- 하는 거 네.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 지금 부동산 쇼핑하는 줄 성근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쇼핑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 해가지고 긴장들을 했잖아요. 지금. 저는 그분을 만나 뵙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성근 씨한테 아니, 완전 말을 했다. 안 박사님, 네, 박사님 저는 한국말은 끝까지. 그 자신감에 예. 그 자신감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제가 똑같은 북한 사람에게 그렇게 매료돼 보기는 뭐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네. 꽤 있죠. 방송하다 보니까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매료돼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노하우 다 나름대로 들어봤어도 그래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했었는데 들을 소리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나를 그러하여금 그 사람의 그 자신감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누군지 저 알아요. 딱 저 친구예요. 그 여자분이 저랑 동갑이고 이름은 안 밝힐게요. 남자인데. 맞죠? 잘 알아요. 저 친구예요. 나이는 동갑이 저 동갑이고 너무 잘 알아요. 제 친구예요.
제가 그분을 네. 신문에 많이 내줬어요. 네, 자랑찬 네. 탈북인으로. 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시간상 관계가 못 돼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은 그게 좋아요. 참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데서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북한에 있을 때한테 사료총 일꾼을 했어요. 둘이서 오고 또 자기 친척들도 데리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세요. 네. 근데 저도 그분한테 많이 들었죠. 그분도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아기도 낳고 북한에 있을 때 아기 데려오고 정말 잘 된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서 딱 봤을 때 느낌이 너는 겸손해서 복을 받았구나. 제가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정말 겸손. 네, 너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예,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요. 뭐 우리만 아는 얘기를 뭐 자꾸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이 일단 훌륭해서 성공한 건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그 운이네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도 좋았어요. 그분. 예, 운이 좋고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경험하면서 어떤 거를 터득했는데 그게 타이밍이 맞아서 된 걸 수도 있고 아니 근데 내가 우리나라 볼 때- 타이밍은 네, 한두 번이잖아. 근데 열성도 진짜 좋아. 진짜 아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 맞아요. 열성이라는 게 최악의 조건에서 열성이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하니까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로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하다 보니까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열성이 생겨나지. 내가 볼 때는요. 돈을 벌면 힘이 생기죠. 두 분이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전 못하고 있다고 말 안 했는데. 아니 지가 알아서. 진짜 잘하고 있 자꾸 그쵸. 배고 기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근 씨 아니, 너무 난 잘하고 부러워. 있어요. 이거는 아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잘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근데 그거는 받아들였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 그건 글쎄 머리 아파. 그거는 지옥도 너무 잘 많이 받아들이고. 운이 좋아서 지대도 잘 선택했고 아니 성근 씨도 너무 잘. 그때 잘하고 시대도 계세요. 그때 지금 진짜 잘하는 너무 거예요. 잘해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300억이 인생의 아니,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자, 네, 그래서 자신감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자신감이 아니라 좋아야 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운도 노력의 일부다.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맞아요. 한 말인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북할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만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다가 막상 이제 현실에서 뭐 6개월간 죽어라고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낙담을 하니까 지나치게 자신감이 높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이 낮거나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말하자면 자기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위안. 그냥 무엇인가 가장 힘들었을 풀려가야 때.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5월달에 나왔는데 직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119에 실려서 성해병원까지 실려가니까 좌절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 나라에서 살 수 몸이 있을까? 힘들면 그치. 예, 이게 피덩이 같은 내 새끼는 엄마 오기를 지금 저렇게 남의 집에서 기다리고 우리 저 축구하는 아들이요. 나는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까? 그러니까 그냥 그때 성해병원에 119를 입원을 하니까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성해병원은 그 대방동에 있는 아니요, 저기 강명시에 있는. 광명시.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이게 링게를 맞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나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 왔는데. 근데 그래서 집에 퇴원했는데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시청에서 아나운서를 뽑는데 이게 아마 그 문건을 다 봤나 봐요. 제가 결혼 전에 아나운서를 했으니까 지방에서 나오래요.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저 안 할게요. 제가 어차피 가도 떨어질 때 거기 왜 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오시래요. 최초로 그래도 탈북민 아나운서를 키우고 싶다. 근데 사진을 봤는데 이미지가 너무 좋다. 또 그 말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이쁘다니까 또 싹 자비를 해가지고 멋있게 또 네. 입어가지고 영등포 지하상가 가서 10,000원짜리 원피스를 탁 사입고 갔어요. 갔는데 많이 오신 거예요. 가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국장님이 말을 시키는데 한참 말을 시켜서 그래도 저는 제 능력껏 대답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들어오래요. 근데 다른 분들은 3명씩 들어가서 말을 시키더니 저는 혼자 들어오래니까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진짜 이미지나 이런 데서는 아나운서로 손색이 없다. 정말 이게 좋은데 말투가 바꿀 수 있는데. 표준말이 안 나간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국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제가 원래 비웃대기 넓어요. 국장님, 저 키우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저 키우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자리는 키우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다 준비된 사람을 캐스팅하는 데래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감이 딱 떨어졌어요. 하루 사이에. 예. 네. 그 다음에 아, 뒤에 네, 119에 실려서 자신감이 딱 떨어졌는데 또 이쁘다는 바람에 탁 올라갔는데 안 된다는 바람에 또 떨어졌어요. 야,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때는 있잖아요. 누구 말도 우리 그 정착 도우미 어머니 와서 선아씨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면 살아. 그게 그냥 자장가에서 그래. 그게 무슨 지나간 남이 소리겠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얻은 직업이 아르바이트 바리스타였어요. 근데 그 바리스타도 처음에는 일할 줄 몰라서 그랬는데 거기 강화문이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막 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뭐 땡큐 하는데 또 저는 또 이게 또 붕 달떠 있으니까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스라면 얼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딱 주면서 그 사람들이 뭐 땡큐 하면 저도 땡큐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판매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 외국말 같이 해주는 예, 게. 외국말 같이 해주고 하니까. 근데 그때 약간 내가 커피를 내가 네 절로 우유를 스팀을 해가지고 하트를 막 예, 카푸치노 막 카라멜 마키아토. 와, 그 다음에 자신감이 올라가요. 나도 무엇인가 만드는구나. 내 손으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하트만 나오면 있잖아요. 거기 아르바이트 생아들이 다 19, 20살이에요. 40살을 먹고. 이야! 하고 막 손뼉을 두드려요. 그러면 앉았던 손님들도 막 봐요. 저 여자 왜 저러나. 근데 그게 자신감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트를, 우유를 해서 하트를 만들. 그러니까 그때 자신감이 조금 올라갔는데, 저게 아마 저는 바리스타를 하면서 제가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그 지금도 살면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자신감이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역시 선아 씨는 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져야 저는 서비스 자신감 직업이 상승이네.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손목 씨도 말한 것처럼 네. 뭔가 자기의 기질을 끌어내서 발견해서 그거를 가졌을 때 예. 기술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발견했을 때가 아마 예. 그게 제일 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손목 씨도 내 안에 그리고 무엇을 뭐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건데,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내가 그림을 아주 접어댔거든요 여기 와서. 아 진짜. 전문 방송에 말했잖아. 힘들어서 못 나는 따라하고 싶다.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다. 근데 이때까지 정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오긴 왔어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뭐 우리 집에 엄마랑 뭐 어떻게 해서 뭐 차도 뭐 속대시나 있어보고 뭐 공장도 해보고 또 사기도 당하고. 아, 진짜 근데 걱정하는 근데 운명이야.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쵸. 장가를 안 가서 뭐 본인이 본인은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해요. 내가 되려면 이따만 하고 네. 계셔야지. 이 중에 제일 어리지. 말이 되잖아요. 이 중에 제일 어리니까. 근데 할 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포기. 근데 내 말은 그거예요. 돈이고 뭐고 이게 자신감 같진 않아요. 진짜. 근데 내가 타락 안 하게 딱 잡아주는 게 뭔가 원검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성취감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서 성공해 봤어. 한 번은 또 아예 다 죽게 됐다가 노력해서 살아났어.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딱 살아났어. 이게 하나하나 자신감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아주 아예 어디에 뭐 우주에 혼자 버려져도 만약시 그 성취감이란 게 좀 쌓인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간만에 성국이가 멋있게 보여요. 그럼 이제 탈북민 중에 이제 하나원에서 나왔어요. 이제 사회에 나왔어요. 근데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나름대로 뭐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3개월하고 뭐 6개월 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무슨 성과가 보이진 않잖아요. 절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확 잃더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좀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조언이란 게 자 봅시다. 제가 탈북 딱 해서 중국에 도착해서 국정원에 와서 올 때까지도 두근두근 하면서 이거 내 사랑 고칠까 하면 오다가 국정원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별거 아니네 이게 남조선이 이게 왜냐 하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너 있고 잘 웃어주잖아요. 화도 안 내, 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 자신감 없는 복관들 같은 거예요. 좀 바보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북한 주민이 바라볼 때 처음에 바라볼 때 네. 욕도 안 해, 카리스마도 없어. 완전 뭐 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들어오면 좀 맞을 줄 알았어요? 그죠? 좀 욕하고 이런 건 있을 줄 알았죠. 그냥 빠따처럼 이렇게 몽둥이 놓고 똑바로 해서 나와! 똑바로 앉아!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는 빳빳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북한식으로. 똑바로 말을 안 해서 조사가 나는데 한 번 그랬어요. 여기는 안 때려요. 그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진짜 말 안 듣으면 때리기도 하지. 그래서 매 맞은 사람도 있겠거니 했는데 한 명도 맞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참 이해 안 되는 조사기관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기는 하나. 그러니까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 묘한 힘이 있어요. 아니, 묘한 힘으로 다 끌어내. 증거를 네. 확실한 거를 딱딱 끌어내요. 두 근데 소리 못하게 하죠. 딴소리 못하게 하는데 때리진 않고. 하여튼 북한 기준으로 볼 때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했다. 아.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거예요. 힘이 있고 세면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나라 별거 아니네. 아, 무문하네. 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간 제대군인, 장교 제대군인 분은 이제 나가서 한 10억 벌어놓고 놀아야지 나는 그런 거 말이야. 그 국정원 시대 한 장면 지금 헛가다 쓰고. 네. 호가대가 아니라 진짜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게요. 그 다음에 남 보면 누가 땅에다 그래서 와서 묻어놓은 줄 알고 묻어놓은 돈 있는 줄 알겠어. 어떤 할아버지는 나는 그냥 지금 그 트럭이나 끌고 동네방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지도 줍고 팔고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 그 차를 어떻게 받아? 네. 나가자마자 지금 그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갑자기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부터. 네. 완전 공감이야. 그 다음에 그 공항에 들어서는데 그 스튜디오 스튜디오스. 네. 케빈 크리오. 네. 예쁜 여자들. 예쁜 여자들. 혹시 올때 그런 것도 있었어? 네. 비행기 안에서 네. 그 케빈 크리오 비행기 안에 있는 예. 처음으로 그 남조선 말이 딱 들리는데 네. 너무 예쁜 여자들이 활짝 웃으면서 안녕한다고 어서 오라고 막 이거는 북한 기준으로 보면 진짜 무슨 날 좋아하는지 북한 남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착각을 하고 어쨌든 타요.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스튜디오스가 있었죠. 아니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인사도 안 했어. 근데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고 알겠습니다. 예. 너무 길 때는 끊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안 끝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원이고 뭐고 다 걸쳐서 나오잖아요. 네. 나와서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완전 달라. 지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 그래요? 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자신감 떨어지지 거기서. 근데 저희는 제 성국 씨는 확실히 네. 우리는 비행기 탈 때 그 스튜디오 여자분들이 귀찮았어요. 응. 이게 같은 저희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게 목이 길고 얼굴이 긴 여자들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쁘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 이쁜 줄 알았어요. 우리 북한은 좀 여기 달덩이 스타일. 그렇죠. 저처럼 아니 동그라미. 그게 막 이렇게 달덩이도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김정수?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작으면서 예, 통통한. 여긴 말상이잖아요. 예, 맞아요. 말상이에요. 예. 근데 아니야. 걔가 말도 네. 뭐 불편해 생기죠. 막 자야 되게 귀찮다. 저희는 그랬어요. 근데 성국 씨는 역시 남자니까. 근데 한 번 척 봤을 때 이쁘다고 안 생각했어요. 왜냐면 얼굴이 되게 기네 오이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는 4년 되니까 저 얼굴이 이쁜 어른이 지금 알아요. 이게 남자고 여자. 예. 아니 그러면 내가 보기엔 질투하는 것 같아. 아니 비행기 안에 나는 질투를 안 해. 아니 이 얼굴에 누구를 질투해? 이 자신감. 이 자식. 네. 나도 비행기 야, 타고 42살에 이런 라인 이런 얼굴. 괜히 그 스튜디오스 이렇게 왔다가 네. 저희는 이렇게 인사 같은 거 그런 건 없었어요. 자꾸 말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줄로 양쪽으로 가면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면 뭐 생각인데 그 공항에서 올 때 우리 사람들한테 비행기에서 기내 음식 주는 건 알고 기내에서 와인이나 그 와인 주는 건 몰라요. 네. 뭐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 누가 비행기 타면 와인 누가 주냐고. 모르죠. 다 모르거든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와인이죠. 그래서 와인이니까 화이트하고 레드, 먹는 그건 레드 와인 주세요. 한 먹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이번엔 화이트 하나 떠가 괜히 뭘 또 가져라. 한 6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쯤 되면 이게 사람이 이게 좀 인상이 변하죠. 이래야 되는데 뭐야 근데 이거 이상하다. 착각이 오더라고요. 네. 바보 아니야.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이게 좀 이게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인상이 이래야 되는데 얼굴이 달라져야죠. 가만있어봐 이게 뭘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네. 일부러 더 아닌 것처럼 어떤 경우든지 화내지 말라고 교육받았구나. 그런가 보다. 저 대만상이네. 그래서 이거 내릴 때 한 병 줄 수 있어요? 생각은 셀피야. 그건 안 됩니다. 글쎄 그렇겠지. 내가 듣더라고 그랬더니 글쎄 그렇겠지 그랬더니 예? 이러는 거죠. 아니 그 우리한테 뭐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쫙 다들 커튼을 치고 다시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언다를 같이 오시던 분이 너무 마시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내려야 되니까 규정이 있어요, 비행기에. 너무 마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에서 글쎄 그렇겠지. 제동 주겠지.
그 나는 남자라서 그 괜시레 그 이제 슈티어스한테 말 거느라고. 아니 사실은 거슬렸거든. 남자들이라는. 사실 거슬렸거든. 아 그 말투가. 거슬 네. 그 이상하고 뭐 괜히 북한 사람이니까 경계하면서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 성국이 막 불이 나. 전형적인 북한 아니 남자. 그 뭐라 그래 그 괜시레 그러면 막 긁어서 막 흠내고 싶고 뭔가 그러니까 찔러서 확인해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저는 성국 씨하고 똑같은 생각한 게 국정원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 국정원 사람들. 아, 너무 북한 말로 말하면 주제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보이온이나 같잖아요. 폼 딱 잡고 언론비에도 착 내놔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딱 생각, 북한에도 보이보이도 부서가 있잖아요. 힘이 센 부서가 있고 막대한 부서가. 야, 이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발발 밀려서 제일 약한 발발 밀려서 무거리들만 모여서 우리를 취급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단데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한 거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말소리도 우리하고 더 낮고. 맞아. 그래, 이 사람들은 뭘까? 발발 밀려서 우리를 기본 부서에서 발발 밀려서 우리를 이렇게 신문하나?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 이제 북한에서도 그 제대로 된 취조를 받아보면 그 사람들이 너련함을 알 수가 있어. 우리 못 받아봤어. 북한에서도 제대로 된 취조하는 사람들은 네. 앞에서 1대1 하는 사람들은 두들겨 펴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불 때쯤 되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쑥 와서 그러셨죠? 힘드셨죠? 굉장히 잘해주면서. 네. 네. 그래 잘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소리 하십시오. 납니다. 탁 나가면 뒤에 너무 들어와서 또 두들겨 펴요. 비교되게. 난 그래서 뒷선이 벌써 1차에 뒷선이 먼저 들어와 있구나. 조사하는 조사관이 자기 나름대로 무서워 했어. 담배를 착 꺼내면서 네. 탁 때리는 사람 따로 있구나. 내가 이제 이쯤 돼서 이제 끝으로 나가면 바로 이제 어디 지하로 내려가던가 뭐가 있겠구나. 네. 그러세요? 이름이 뭐죠? 그러세요? 그 집은 어디였고. 다음날 들어왔는데 제가 한 말을 다 벌써 확인하고 툭 들어오면 이게 이상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네. 가면서 잡들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만한 또 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자필로 써오세요. 한 3일쯤 지나서부터는 나 이거 서머가 너무 쓸 게 많은데 너트북 없어요? 그러니까 너트북이요? 저 째려보는 거예요. 너트북 주면 쓸 수 있어요? 그냥 주세요. 제가 너트북 주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너트북 제가 이 전공이 컴퓨터인데 이거 주면 다 쓸게요. 그 USB로 해서 한번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언제 손으로 다 써요? 그 많은 걸. 인생 다 쓰라면서요. 그때 근데 이 사람 눈빛으로 보나 뭘로 보나? 난 그때만큼 이렇게 저는 그것만큼은 어디 가서 자기를 어필하고만 하는 건 눈을 피할 수 담배 연기 쫙 올라가는데 그 사이로 눈빛이 대닥 왔다 갔다 막 이게 서로에 막 끼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자신감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구나. 여기서 살아남으면 나무 죽겠니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뭐 나오니까 더 큰 일이야. 더 힘들어. 세상이 나를 또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인간 대 인간이었는데 그때는 나오니까 세상이 나를 과연 이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그 자신감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다 인생이 도대 갈 때도 다시 북한가요? 이게 아니구나. 저는 무너지지 마. 그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성국이 다 무너지는데. 가장 힘들 때 지금도 저는 신앙을 가진 것이. 근데 그 북한에 보내달라 그러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저는 너무 무시하는 이거 인격 모욕인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시계불알이에요? 왔다 갔다? 북한에서 이런 집이 있어요. 이렇게 묵방에 가서 아버지한테 먹고 밑에 나와서 엄마 나 이 새끼는 미친 새끼하고 때리면서 그럼 어디가? 부엌에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밥도 안 하고 돌아앉아서 문 밖으로 나가요. 밖에 어디 겠어요? 저승인 거예요. 북한에서 살다가 맞지 않아서 그럼 여기 왔어. 그럼 여기서 또 싫으면 또 북한 가. 그냥 또 롱락당할 건 뻔한 매치인데 그럼 어디 가요? 지옥이잖아요. 조심길만 걔가 인생은 지금 저희도 싫어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싫어서 우리가 싫어서 온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싫어서 왔다가 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일단 탈북 이후부터가 네. 문제인 거예요. 탈북 이유가. 너무 심하게 말하면 이게 인권 모욕이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게 얼토당토하게 말하는데 송씨가 저렇게 딱 좀 잘라서 말해줘줘. 아니 딱 자르고 뭐고 저는 저 같은 놈을 빗대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다 같아. 같은데 이제 환경이 다를 뿐. 제일 힘든 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가 뭔가 하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뭔가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때는 자기 고향이지만 뜹니다. 근데 탈북자분들이 다 그래서 온 건 아니고 배고파서 쫓겨서 여러 가지 그 각자 이유가 다 다르죠. 이어서 장사망해서. 막 그러고 막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버림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 그렇죠. 존재감이 없어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버림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사람다운 세상에 와서 빨리 캐치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면 여기서도 똑같이 버림받습니다. 진짜 너는 북에서도 그렇게 살았겠다 그래요. 그때는 너는 북에서도 그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한테 엉겨 붙는다든가. 옮겨붙고 뭔가 네. 사람들하고 섞이질 못해요.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하고 이상해. 막 이런 사람들이 피해 의식 같은 게 많고. 선입견이 항상 강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신감이 좀 살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도 야씨 하고 좀 불러보니까 오니까 뭐 기자회견 시켜준대 집 준대 평양 고주 시킨대 하니까 에이씨 나 또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본 사상이 있고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내조국이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냥 버림받으니까 가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있어야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 저는 딱 그걸 봤을 때 이게 우리 앞에 탈북자 누기라는 말을 딱 붙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같은 탈북자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말이 맞아요. 어디에 살든 사람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탈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데 그 여자는 떠날 때부터 한국이 목표가 아니고 병치료 때문에 중국에 사사여행 온 여자예요. 불법 도망한 여자가 아니에요. 사사여행 왔는데 사사여행을 자기 간이 나빠서 왔어요. 그러면 사촌 언니네 집에 왔으면 언니 나 아픈데 나 병 좀 떼서 목적이 있어야겠는데 언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처음부터 이게 막 북한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빵떡이라고 해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않고 둥글둥글 그러다 나니까 돈이 없다 나니까 사람들이 야 한국에 가면 돈을 잘 번단다. 그래서 사실 묻어왔어요. 근데 국정원이 딱 오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수준을 보세요. 우리가 탈북을 할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옆집이 아니잖아요. 계치강 건너서 옆 동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기는 생각을 그렇게 했대요. 한국 가서 병 고치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 수준을 좀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탈북민들하고 동등하게 나와주니까 되게 싫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호박 같은 게. 그 사람 여기 와서 지금 어필하고 이 어필하고 활동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 보면 그 능력으로 직장 취직해서 일했으면 그렇죠.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앞뒤 맞지도 않게 말하는데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완전 광범위하게 활동을 해요. 마케팅을 한마디로 나쁜 짓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걸 보면 느껴. 그렇죠. 그 기분을 느끼고 있어. 근데 내 말은 우리 자료를 북한에 넘겨서 간첩 임무를 해서 당에서 그럼 자기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밑에 자기가 탈북자들 명단을 넘겼대요. 그걸 또 본인이 경찰인데가 자수해요.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잘 알아요. 그래도 보게 되면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이 안 나갔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기본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죠. 자신감 없죠. 여기서 기본 살 이유가 자신감 없어서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계속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한국 가서 돈 벌어 갖고 온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탈북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한국 갈 때는 굉장히 설레고 내가 거기 가서 인생 뼈를 묻고 내가 좀 다 데려온다 다 이러고 그렇죠. 무조건 이러고 가는 거지 뭐 갔다 온다 말도 안 돼. 그건 황당한 거고. 그리고 가서 생각이 차이. 그러니까 지금 살다 보니까 바람 따라 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콘서트 초청하지 행사하지 막 올러리 막 이러지 않으니까 거기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이슈가 되고 무엇인가 딱 올라가니까 아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부끄럽게 생각해요. 나는 마주사모님 니는 간첩이다. 이게 입에 오를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간첩 아니에요? 그런 거 간첩 똑똑해야 간첩이에요. 아니, 이쁘고. 간첩은 이 정도 돼야 아니, 쓰는 거고. 이 정도 감사합니다. 예, 저 신고하고 받으세요. 그런 거 간첩이 들어가.
그런 놈들로 가. 이게 설마 간첩이겠냐 하는 게 간첩이라고. 혁명전사야. 야, 이 뭉치같이 이 바보같은 너를 보면 솔사처럼 너는데 이런 게 간첩이라고. 북한 속담이 헝바지, 헝바지 뭐이 걸린다. 야, 이 사람 간첩 같아. 그 사람 그런 아무것도 아니고. 야, 이건 정말 그 상상을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얘는 모자란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간첩이 될 수도 있다는 활동할 거 다 하고 어필할 거 다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거 좀 모자란 사람 취급 다 받고 누가 그 사람 보고 제정신이라고 하겠어? 간첩이라고 하겠어? 하나도 무심 안 해. 이게 간첩이라는 거야. 그럼 우린 간첩 아니네. 우리는 발바닥에도 못 가지. 우리는 주체가 우리 똑똑하잖아. 우리 주체가 확실해. 이제부터 간첩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겠어요. 바보가 간첩이다. 내가 전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피디님한테 이런 거 말한 적이 있어. 바보가 똑똑한 척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똑똑한 놈이 바보인 척 할 때는 누구도 가름 없네. 그러면 진짜 똑똑한 놈인데 바보인 척 한다면 이건 갈데 없는 간첩인 거지. 그걸 누가 가려봐. 근데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지. 진짜 똑똑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거 시켜봐 할 것 같아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못하지 우리는. 자신감 낮아졌어. 관상을 보니까 관상을 봐. 별걸 다 말하네 내가 지금 치사. 괜찮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관상 딱 나와야지. 보지. 나도 봐. 관상쟁이는 아닌데 그 첫 인상을 딱 봐요. 딱 보면 그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게 습관돼 있어요 얼굴에.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습관돼 있다고. 되게 그래서 평범하게 생겼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그 어딘가 자신 없는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얼굴에. 다시 봐요. 다시 봐. 그게 나와. 근심이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자존감, 자신감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버림받았고 여기 와서도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계속 버림받는 거야. 인간하고 뭐 먹고 살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에라 이럴 바에 다른 길을 택한다. 그래. 아니 근데 북한에도 관상쟁이 많습니까? 많아요. 돈 받고 봐줘요? 있어요. 정말 그 귀신 같은 사람. 저 성품 잘 봐요. 네. 저 우리나라에 와서 누구 아는 지인들랑 농담으로 와줬는데 네. 심통하다고. 아니 그럼 제가 자식까지도 맞췄어요. 자녀분 몇 분 계신다고. 아니 그 관상장애는 그러면 프로페셔널들이 있어요? 진짜 인류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오기 전에 네. 소경 할머니 네. 저는 정말 수년에 걸쳐서 그 할머니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소경 할머니인데 우리 사람이라 하게 되면 관상, 손금, 제일 잘 맞는 게 체상이에요. 몸의 형태? 네. 그 사람의 몸이 바로 제일 가장 많은 걸 말해주는 게 그 사람 상이거든요. 살아온 내력을 몸이 그 중에서 이제 관상이나 손금은 정말 극히 일부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자가 아니라 온몸을 다 만져봐요. 머리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손톱, 발톱까지도 다 만져봐요. 생김새 하나하나까지 다 석용인데. 석용 쫙 만져보고 손금도 손으로 만져보다가 손금이 잘 닳아서 잘 안 보이면요 여기다 꿀 같은 거 바르고 그 과자 부스리 밀가루 같은 거 탁 뿌려서 손을 꼭 쥐게다가 다시 펴서 탁 털어내고 거기서 턱이진 걸 손으로 이렇게 착착착 만져봐요. 정말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거 봤는데 난 그분이 하라는 시기에 사실 떠났거든요. 탈북 날짜 잡아주고 얘는 이 길로 가라. 이거 2009년도 1월이었거든요. 청진에서. 얘는 이 길로 가라. 그 제 차 타고 이제 계속 돌다가 얘는 여기서 떨어질 때 얘는 손톱 팔톱 잘라놓고 가라. 그래서 제 머리카락하고 손톱 팔톱 잘라서 이렇게 싸서 쭉 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도 잘 드려둘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저 그 길로 아는 게 아니라 하령까지 올라와서 한 2달 후에 이제 떠났는데 지금도 놀라운 거는 북한에 정말 그분 말고도 한 분 이제 또 아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분들 많아요. 강원도 가서 진짜 한 분 뵌 적이 있는데 귀신 같은 분들이 있어요. 관상. 근데 전 그 중에서도 이 안못 보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 그냥 뭐 탈북시킵시다. 살아계시겠는지. 아니 어떤 분이 북한에도 점집이 있느냐? 너무 많죠. 네, 관상쟁이들이 있느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이거 허풍 부려가지고 이제 이거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진짜 잘 버는 분들도 사실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간단하게 하나 딱 덧붙일 게 있다면요. 북한에서 이거 관상 좀 번다 하는 집들 가보면요. 무조건 공통적으로 다 있는 책이 있어요. 뭡니까? 대한민국의 하락수. 아니 우리 만세력. 아니요. 달력. 그 네 글자인데 무슨 토정비결. 토정비결 책 쭉 깔고 앉아서 다 보면요. 한국산 토정비결 대다수 한 10년 분의 이렇게 모아서 다 가지고 있어요. 짝퉁 하나 갖고 있어요. 다 꼼녀놨을 때 그거 딱
뺏겨고. 와, 난 깜짝 놀란 게 예. 경험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신기를 받은 게 아닌데 토종 비결 책 그냥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몇 년 그 다음에 무슨 한국에서 들어온 책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북한의 중국을 통해. 예, 북한의 예. 정집도 한국 정책이 예, 토종 비결을 보거든. 내가 볼 때는 저 여러 집에서 봤어요.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내가 본 것들은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은 것들이에요. 오래전 일제 일제 시대부터 시대. 그거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한자로. 책이고요. 그리고 그거 다 더럽히게 것도 있어.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맞아. 음. 나도 그런 거 봤어. 뭐라 그래? 개발 그러면 다시 바꾼 거 보면 뭐라 그래요? 개정판. 개정판이 아닌 원본을 가지고 계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의학 소식들도. 맞아. 자, 오늘은 자신감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관상. 예, 관상까지 왔는데요. 퀴즈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폭식을 하게 된다. 그죠? 아니 뭔가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안 먹거나 폭식하거나. 폭식하거나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런지 큰거 통해. 예, 바로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네요. 자신감이 매우 떨어진 김정은이 최근에 이 불안 지수도 확 상승을 하면서 30kg 쪘다고 네, 그랬어요. 폭식을 해서 예, 체중이 급격히 불었다. 그래서 2016년 6월 현재 체중은 얼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신문 기사 보면 바로 네, 나옵니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퀴즈네요. 네. 네. 김정은의 2016년 6월 현재 체중은 얼마일까요? 네, 이게 이번에 서수점까지. 쉽습니다. 예. 소수점 이렇게 나왔어요. 100. 몇 킬로까지 몇 킬로그램까지만 킬로까지 네,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맞춰주시면 대박이다. 정답자 2분 추첨해서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